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4시 8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기존 추세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이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날을 앞두고 어젯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어떤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은 이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변동성이 어떤 방향 전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그 변곡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어떤 그 방향 전환의 신호가 등장도 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오늘 뭘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 난 좀 확인하고 할란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하여튼 근데 그 애매한 상황을 뭐 끝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지금 증시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옆으로 이제 기어가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럼 아무리 봐도 뭐 꺾일 것 같아요. 그렇다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게 근데 추가로도 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더 오버슈팅, 더 급등, 폭등, 새로운 시세의 시작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어젯밤에 한번 훅 올랐다가 강력한 매도세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밤에 열심히 하실 분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뭔가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대응을 하긴 하는데 단지 이제 어떤 조금만 더 긴장을 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기대나 뭐 너무 큰 우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를 뭐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상황이 너무 한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보고 있고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나 앞서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시장이 뒤통수 맞을 때가 한 번쯤 됐다라는 판단을 저는 일단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했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이야기와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좀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요거 보고서 좀 하나 볼게요. 한화투자증권에서 발행된 보고서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보고서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시장은 너무 앞서 있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은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저는 일단 물론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기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서 나가고 있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지금 바로 찬물에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근데 중앙은행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 말씀드렸죠. 통화정책은 인상과 인하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성명서 정책 방향에서 이제 바뀐 부분, 10월달, 11월달 바뀐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게 일단 한국은행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은행 생각뿐만이 아니고 사실 보편적인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장들의 생각이 다 이래요.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목표에 수렴할 때까지 물가가 목표까지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롱거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아니고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찬물에 확 담궈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상온에 두고 지켜볼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높은 이 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어쨌든 오랫동안 지켜볼 거라는 거예요. 급냉시킬 생각은 없다. 바로 금리 인하시킬 생각은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하여튼 한국은행이 이런 거 좀 잘 좀 보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뭐 한국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뭐 우리가 여기서 보고 뭐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어떤 뭐 가계부채와 관련된 뭐 그런 우려를 조금 좀 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 이야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은행 오늘 금리 동결했고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얘기하다 이쪽으로 넘어왔냐면은 지금 그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가 너무 강하다. 또 그리고 그런 기대가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건데 마침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물가지표는 아시다시피 이 어떤 완화 기대감의 어떤 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뭐 기업의 실적 발표와 같이 어떤 가장 중요한 지금 이벤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하필이면 오늘 밤인 거죠. 금융시장은 이미 기대감을 많이 반영시킨 상황이에요. 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반영시킨 게 이제 지금 어떤 걸 보면은 알 수 있냐면은 금리를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이 지금 오늘 밤 물가 지표를 앞두고 엄청나게 많이 급락을 했어요. 지지선 만들다가도 급락을 했고요. 지금 기대감 어떤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 이야기하는 거니까 2년물 국채금리 보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좀 더 정확합니다. 2년물 금리는 보시다시피 완전 대폭락을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봤을 때 이런 움직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솔직히 이런 움직임 이거 단기 낙폭 과대야 라고 용기 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시장의 기대감이 좀 너무 좀 시장에 미리 선반영돼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밤에 물가지표는 어떤 이런 것을 어떤 이런저런 그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좀 재료 노출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재료 노출. 그래서 막상 물가지표가 낮게 나오고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도요. 예상치를 뭐 하회하는 등 인플레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쏠림이 너무 심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한쪽이 쏠림이 심할 때는 이럴 때는 그 지표에 대한 반응이 논리적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냥 지네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밤 대응은 그래서 오늘 밤 대응은 봐가면서 물가지표가 나오는 거 보고 물가지표 보고 물가지표가 이러니까 뭐 순수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물가지표 안 보고 그냥 차트만 열심히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움직이는 거 좀 보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러고 나서 물가지표 확인하고 물가지표는 일단 약간 좀 한쪽 뒤편으로 좀 우리는 생각하고 실전에서는 우리 차트만 오늘 열심히 열심히 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더는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늘 있었던 일들 사실 별로 그렇게 뭐 볼만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수박 겉핥기 뭐 간단하게 뭐 하자면요. 다들 물가지표 앞두고 지금 좀 조용히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그래도 이 장 막판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죠. 아시아 증시도 똑같이 어떤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낮아질 거야. 또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반드시 할 거야.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온몸으로 녹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도 그런 기대감이 많이 녹아났어요. 뭐 대표적으로 달러 인덱스 이런 거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달러 인덱스가 뭐 물론 이 장중에 조금 올랐던 순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것 같다. 움직임이.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약세 그죠? 그래서 위안화도 이렇게 강세 보이고 있고 뭐 엔화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다 그거다.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설명일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대부분 다 이렇게 조금 좀 낙폭이 좀 과하다는 뭐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든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슈팅 이게 여기서 불꽃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밤 물가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막 주식시장에 막 초장대 양봉 막 나스닥이 3-4% 오르고 뭐 물론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장중에 뭐 그렇게도 오를 수 있고 금리가 여기서 막 또다시 한 번 더 막 대폭락을 하고 막 달러가 여기서 한 번 더 대폭락을 하고 그런 일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는 건 불가능해.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시세는 없더라고요. 우리의 시세를 우리의 그 예상을 항상 뛰어넘는 시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많이 빠졌지만 또 빠질 수 있다. 달러가 많이 빠졌지만 또 빠질 수 있다. 뭐 주식시장 못 오를 것 같지만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 원웨이 상승, 원웨이 하락, 뭐 이런 대폭락,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좀 위험 관리 좀 잘해가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도망가시면 되고, 좀 제 생각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뭐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다 어떤 금리나 기대감을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엄청나게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중국 증시도 오늘 뭐 찔끔 올랐는데,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뭐 특별히 뭐 여기다 대고 뭐 더 이상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일본 증시도 뭐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그냥 이 어떤 기대감 반영으로 하방 경직성 잘 보이고 있고, 특별히 어떤 흐름에 다른 뭐 이상한 점, 특이점 이런 건 없습니다. 참 이쯤에서 그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뭐 조금만 좀 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요즘에 안 그래도 홍콩이 조금 좀 약했었죠. 어제 홍콩이 좀 급락을 하고 이랬었는데요. 중국 증시 뭐 물론 홍콩이 이제 중국 증시의 대표라고 보긴 어렵고, 이제 저는 중국 증시의 대표를 어떤 뭐 상해종합 뭐 이런 걸로 보고 있긴 한데, 하여튼 중국 증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증시 단기낙폭 과대인가요? 단기낙폭 과대의 삘이 조금 있긴 있죠. 홍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상해종합이나 이런 걸 보면 중국 증시가 단기낙폭 과대를 할 수 있을까요?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이 세계 증시 흐름 대비해서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국은 겁나 좋은데 중국은 뭐 자꾸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뭐 부채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흐름이 안 좋으니까 세계 증시 대비 많이 빠지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 저는 뭐 솔직히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증시도 세계 증시의 흐름과 비스무리하게 중요한 바닥일 가능성,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 건 맞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한데 매수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조금 이런 거 매수세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자리는 맞는데 매수세가 보여야죠. 뭐 매수세 안 보이는데 무슨 바닥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계속 빠질 수 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증시도 딱히 어떤 의미 있는 방향성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밤 얘도 미국 물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어떤 국제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 미국의 영향력이 요즘에 조금 좀 약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금융시장에선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뭐 위안화가 뭐 물론 뭐 달러의 지위를 대체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 아직 한참 멀은 이야기고요. 아직까지는 그 미국이 최고다. 금융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젯밤 독일 증시 급등했습니다. 그죠?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 뭐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게 딱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루 정도 하락하고 나서, 이렇게 어설프게 하락했던 게 이런 게 오히려 눌림으로 작용이 돼갖고 더욱 강한 급등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미국 증시는 어쩐 이유에서인지 뭐 GDP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이렇게 급등에 실패했지만 유럽 증시는 이런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 유럽은 어제 독일 증시가 많이 오른 건 독일의 모든 물가 지표들이 너무 예상치를 전부 다 하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라고 이제 금리나 기대감에 이제 신나서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그죠? 야, 이제 대세 상승이다. 이제 기대감이 산타도 오고 이제 내년에 대세 상승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기 좋은 분위기고 좋은 때인데, 근데 아무튼 우리 여기 넘어가고 이야기하자고요. 여기를 못 넘은 지가 5월 달인데 6개월간 못 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도 금리나 한다라는 뭐 실질적인 뭐 그런 건 없는 상황인데, 기대감으로 사실 여기서부터 이까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대세 상승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넘어가면 이야기하자.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너무 업을 많이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굉장히 피곤했는데, 야, 기간 조정을 하고 슈팅을 줬어요. 야, 이것도 피곤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무거운 저항이다. 이거는 좀 제 생각엔 대가를 좀 많이 좀 치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점들 때문에 유로화가 뭐 강세를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이렇게 약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살펴봤고요.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밤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수박 겉핥기 한번 쭉 해봤습니다. 오늘 밤 중요한 거, 그죠? 미국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보고 나서 차분히 좀 대응을 해 보자고요.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오늘 밤에 뭐 금리가 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날이라 금리와 관련된 베팅도 조금 좀 해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제가 원하는 그런 패턴이나 어떤 원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할 생각도 있는데 일단 뭐 지켜보겠다 그겁니다. 예. 다 말씀드렸고 한국 증시는 장막판에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떤 저항을 또 살짝 넘어갔는데 넘어가도 뭐 1, 2포인트 부근 이런 상황이라 여기다 의미를 막 크게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정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고 레벨업이죠. 더 올라갈 수 있다라 보긴 보는데 하필 날짜가 물가지표 발표 앞둔 상황이라서 하여튼 근데 이런 모습이면 내일 특별한 일 없으면 대폭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지난 일주일, 이주일 뭐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힘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분위기만 괜찮으면 지난번처럼 하루에 5% 오르는 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또 오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그죠. 그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위쪽으로 목표치가 많이 열려 있어요. 위쪽으로 한 3, 4%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열려 있다라 말씀드렸고요. 근데 뭐 물가지표 발표 앞뒀으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증시가 하여튼 조금 좀 이렇게 더럽게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조금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위험 관리하면서 그냥 뭐 잘 기다리는 수밖에.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뭐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뭐 적당히 숨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해서요. 네,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 몇 가지 환율만 좀 더 좀 체크를 하자면은 하여튼 제가 요즘에 좀 어떤 시장을 보는 지표로서 좀 요즘에 좀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N1 환율인데요. 오늘 878원 이렇게 현재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일단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 예. N1 환율 지난번에 이 급락이 결국 언더슈팅이었다라는 게 일단은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오늘 물가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뭐 큰 소리 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겉으로 보이는 기술적인 모습만 보면은 지난번에 하락이 언더슈팅이었고 일단 위쪽으로 전환이 됐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오늘 밤에 물가지표 발표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급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매물대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시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긴 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무거운 저항이 되겠죠. 이런 자리들이요. 지난 6개월간 막 버텼던 자리니까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 될 거고 이 자리 넘어서면 또 다시 막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조심해야 되는 뭐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오늘 보고 그냥 가볍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네. 아 참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계속해서 뭐 그 보고 있을 테니까 카톡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